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2월 8일 네바다주 공화당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두며 당 후보 지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AP통신은 동부시간 기준 오후 11시 5분에 트럼프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 99.3%로 득표수 42,368표, 경쟁자인 라리언 빙클리 0.7%로 득표수는 293표였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대법원이 콜로라도 주에서 그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에 대한 변론을 심리한 지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에서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주요 도전자였던 전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는 이틀 전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네바다 프라이머리에서 대신 경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일리는 2월 6일 경선에서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후보 없음을 선택하면서 당혹스러운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6명의 대의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바다와 같은 날 치러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코커스에서도 최소 4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에서는 트럼프가 74%, 헤일리가 약 26%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네바다 코커스에서 유일하게 나선 유효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을 거의 하지 않은 텍사스 사업가인 라이언 빙클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명 경선에서 1%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의 경선에서 AP는 1월 10일 아이오와와 1월 23일 뉴햄프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경선을 급하게 선언했습니다. 네바다의 이례적인 예비선거와 코커스 상황은 주 공화당이 네바다주의 새로운 대통령 선호도 예비선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이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주 공화당은 주민들이 모여 대선 후보에 대해 토론하고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오랜 전통의 코커스를 고수했습니다. 네바다주 워쇼 카운티 공화당 의장인 브루스 파크스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족한 투표 용지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이 10만 3천 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카운티에서만 6만 2천 개의 투표용지가 인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민주당원보다 약 6천 명이 더 많은 숫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파크스 씨는 네바다 주민들은 학교 밖과 블록 주변 여러 곳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라 헨슨 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많은 네바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높은 코커스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트위터 X에 올렸습니다. 네바다 주 상원의원인 헨슨은 엄청난 줄과 에너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투표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헨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적인 밤을 보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네바다 코커스 승리 파티는 미국 대법원이 콜로라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들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향한 경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에 침입한 시위대를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반란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 최고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말합니다. 피선거권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 직면한 많은 법적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정치적 적들이 자신을 상대로 선거 개입을 위해 많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사실에 근거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헤일리 전직 대사를 쫓아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2월 24일 헤일리 후보의 고향에서 남부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인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투표는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선 헤일리 전직 대사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 시험대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경선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하면서 헤일리는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538.com에 따르면 팔메토 주의 주요 지지자 15명 중 랄프 노먼 하원 의원만이 헤일리 후보의 편에 섰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지층은 14명의 주요 지지자들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 파멜라 에벳 주지사,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과 팀 스콧, 그리고 낸시 메이스 의원, 제프 덩컨, 조 윌슨, 윌리엄 티몬스, 러셀 프라이 의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대사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의 30%, 전국적으로는 56% 차이로 헤일리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뉴햄프셔, 아이오와 네바다 경선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8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반면 헤일리 대사는 17명의 대의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People Spended Lee.com의 대의원 추적기가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대의원 수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공화당 규칙에 따르면 USVI는 4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자격이 있지만 이곳 관리들은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더 많은 대의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렛피디아에 따르면 후보가 지명되려면 총 2,429명의 대의원 중 약 1,215명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 주기에서 공화당 후보군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단 2명의 주요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초기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민 위기, 경제 상황, 외교 정책에 대한 많은 시민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RCP 평균에서 2%포인트 미만의 격차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일반적인 오차 범위인 3%에서 4% 이내로 현재까지 두 사람은 통계적으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담당의 김요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정론에 근거하고 미래에 대한 소식을 타인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많은 후원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